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코인 100%입니다. 미국이 43일 셧다운 동안 619조 원을 태웠어요. 하루에 14조 원씩 빚을 늘린 거예요. 문 닫고도 돈을 더 쓰는 정부,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어요. 중국이 미국을 공식 고발했어요. 자기들 비트코인 12만 7천 개를 훔쳐갔다면서요. 현재 시세로 13조 원이에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대만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발표하기 딱 하루 전, 미국이 캄보디아에서 똑같은 양의 비트코인 압수한 지 정확히 한 달 후예요. 우연일까요? 오늘은 초강대국들의 비트코인 전쟁 실체를 완벽하게 파헤치고 왜 지금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인지 분석해드릴게요.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 4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볼게요. 619조 원을 빌렸어요. 매일 14조 4천억 원씩 태운 거예요. 국가 부채는 38조 1260억 달러로 늘어났고 이걸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면 1850만 개예요. 정부가 문 닫은 동안 비트코인 전체 시총만큼의 돈을 찍어낸 거예요. 현재 유통되는 모든 비트코인 가치만큼을 43일 만에 빚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더 황당한 건 경제 데이터조차 안 나왔다는 거예요. CPI도 없고 고용 보고서도 없어요. 백악관은 실업률 없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겠대요. 온도 없는 날씨 예보나 마찬가지죠. 연준이 눈 가리고 운전하는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당연히 돈을 더 찍죠. 중국 국가 컴퓨터 바이러스 긴급 대응센터가 미국을 공식 고발했어요. 자기들 비트코인 12만 7천 개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2020년 말 중국 마이닝풀 루비안이 12만 7천 BTC를 잃어버렸어요. 당시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9천억 원이었죠. 2024년 중반 블록체인 분석 회사들이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해당 지갑이 미국 법무부 관리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0월 중순 미국이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서 역대 최대 비트코인 압수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정확히 12만 7천 개였어요. 중국은 이게 자국민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범죄 수익이라 정당한 압수라고 맞서요. 비트코인이 외교 갈등의 중심이 된 거죠. 돼지 도살 사기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아세요?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돼지 키우듯 한대요. 신뢰를 쌓고 관계를 살찌운 다음 마지막에 전 재산을 털어요. FBI가 밝힌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15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사기가 운영됐어요. 우리 돈 19조 5천억 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전화 거는 사람들도 피해자였어요. 인신매매로 끌려와서 하루 16시간씩 강제 노동했대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 금융자산이 아니라 국가 간 주권 다툼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폭탄 발표를 했어요. 첫째,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에 1인당 2,000달러 현금 지급, 돈 찍어서 나눠주는 게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정책이래요. 둘째, 트럼프 베이비 계좌,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1,000달러를 주고 자동으로 주식 투자한대요. 신생아를 강제로 주식 투자자로 만드는 거예요. 산부인과가 증권거래소 지점이 되는 셈이죠. 이 모든 게 결국 유동성이에요.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 유동성은 항상 비트코인을 찾아요. 대만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검토를 발표했어요. 중국 인민은행은 유동성 충분히 공급하겠대요. 러시아는 비트코인을 최고 수익 투자 자산이라고 공식 발표했고요. 맥스 카이저가 2020년에 예언한 글로벌 해시 전쟁이 현실이 됐어요.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해시레이트 큰 부분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체코 중앙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다른 중앙은행들도 곧 따라올 거예요. 역사를 보면 패턴이 명확해요. 정부 셧다운 끝날 때마다 비트코인이 폭등했어요. 2018년 셧다운 후 96%, 2019년 후엔 157% 올랐어요. 이번엔 어떨까요? 10만 달러 넘어섰고 역대 최대 청산 버텼고 최장 셧다운 견뎠고 오지들의 패닉셀도 버텼어요. 그런데도 50주 이동 평균선을 완벽히 지켰어요. 이번 사이클에서 이 선에서 반등할 때마다 4만 달러 이상 상승했어요. 글로벌 M2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에요. 비트코인은 유동성 곡선보다 80일 정도 뒤쳐져 움직여요. 제이미 다이먼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던 JP모건 CEO 기억하시죠? 최근 JP모건이 IBIT 보유량을 68% 늘렸어요. 3억 4,300만 달러, 우리 돈 4,500억 원어치예요. 비트코인 ETF로 하루 5억 2,400만 달러가 유입됐어요. 최근 폭락 이후 최대치예요.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모두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유튜브 차트 분석가들은 베어마켓 시작됐다고 외치는데 연준이 왜 돈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할게요. SLR 규제가 레포 시장을 죽였어요. 볼커룰이 은행 자기 매매를 금지했어요. 머니마켓 개혁이 민간 대출 시장을 망가뜨렸어요. 결과적으로 민간 시장이 유동성 공급을 못해요. 모든 부담이 연준에 집중됐죠. 제롬 파월이 2021년에 인정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준만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요. 시장에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QE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요. 은행 준비금이 전부 미국 국채 사는데 들어갔어요. 새 돈이 안 들어오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폰지 구조가 된 거죠. 두 초강대국이 비트코인을 놓고 대놓고 싸워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세요? 비트코인이 기술 이야기에서 권력 이야기로 졸업했어요. 과거 석유, 금, 희토류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차이점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위치가 없어요. 국경 없는 자산을 놓고 국가들이 싸우는 전례 없는 상황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비트코인을 놓고 싸운다면 여러분 콜드월렛의 자산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이 된 거예요. 이제 셀프 커스터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국가들이 비트코인 놓고 싸우는데 거래소에 둘 수 없어요. 1억 달러를 개인이 직접 보관하고 30분 안에 지구 어디로든 옮기고 총대도 못 빼앗는 자산이 비트코인뿐이에요. 보트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이 농담의 진짜 의미는 정부가 압박해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 속 프라이빗 키는 누구도 못 빼앗으니까요. 캘리포니아가 비트코인 90% 세금하면 와이오밍으로 가면 돼요. 싱가포르로도 갈 수 있고요. 머릿속 12개 단어가 전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니에요. 자유와 주권을 되찾는 혁명이에요. 중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미국인이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모두가 다음 블록 생산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협력해요. 놀라운 건 내가 싫어하는 이웃나라 경제가 잘 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산성 높이면 내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에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정치가 아닌 수학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이죠. 국가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더 이상 절대적 통제해에 없다는 현실을요. 비트코인이 권력을 사람들 손에 돌려주고 있어요. 정부는 이제 실제로 뭔가 해야 해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재산 들고 떠나버리니까요. 엘살바도르 보세요. 작은 중남미 국가가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만들었더니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이 관심 갖고 투자하려 해요.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지정학적 자산으로 인정받았어요. 초강대국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인쇄할 수 없고 제재할 수 없고 오직 채굴하거나 획득할 수만 있는 자산,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셧다운 끝났어요. 유동성 돌아왔어요. 2,000달러 부양책 오고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미친 듯이 내리고 있어요. ETF들이 사고 있어요. 중앙은행들도 사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비트코인 놓고 대놓고 싸우고 있어요. 50주 이동평균선 굳건히 지키고 있고 유동성이 신고가 외치고 있어요. 정부 셧다운 종료, 비트코인 신고가 임박, 역사적 패턴이에요. 국가 간 비트코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제 선택해야 해요. 무너지는 법정화폐 시스템에 남을 건지 비트코인으로 탈출할 건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핵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